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호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3월 9일이네요. 화요일입니다. 자, 요즘 장세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작년 3월 달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이제 2월 그때 이제 첫 등장을 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3월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트라우마가 좀 생각나게끔 만드는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도 사실 굉장히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올해 3월이 일단은 별로 시작이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결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기는 좀 짧아서 3월 달이 무조건 별로다 아니다 라고 논하기에는 다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요런 흐름이었거든요. 사실상 작년 3월 달, 그죠? 2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은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2200포인트였던 지수가 거의 이제 1400이 깨질 뻔 했으니까 약간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났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40%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밀렸네. 그죠? 얼마 안 밀렸습니다.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굉장히 조금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렸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종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0포인트 정도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제 87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2%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얻어맞는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거야? 경기는 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궁금해 하실 건데, 결론은 여러분들 사실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매매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추세 이탈인가요? 라고 우리가 좀 봤을 때는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아직 증거물이 부족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은 이거 내용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면,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시면 이것 때문에 왜 밀리는지 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리스크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의 메리트라는 건 현재로서는 제로금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빌리는데 0.1%야. 근데 1% 수익 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렵지 않아. 라고 한다면 결국엔 돈 빌려갖고 뭐해? 주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의 어떤 자금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자금이 많았었는데, 이 자금이 여러분들 어떻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목표 수익률이 만약 2%다. 근데 옛날에 0.1% 금리 때는 돈 빌려서 주식해도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서 2%로 올랐어. 금리도 2%고 주식 기대 수익률도 2%예요. 그럼 주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시장 이슈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에 있어서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뭐 채권을 매수하든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지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 자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여러분도 어떻게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휘발유 가격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썼어. 이렇게 쓰시는 분 뭐 거의 안 계시겠지만, 한 달에 내가 이제 운전하는데 100만 원 썼어. 근데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200만 원 써. 그럼 어떻게 돼? 월급은 똑같으면 200만 원어치
휘발유를 만약에 쓰냐 안 쓰냐. 근데 어쩔 수 없이 휘발유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100만 원어치 소비를 줄여야지 다른 곳에서. 그지? 응.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력이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뭔가 이제 지레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항상 시장이 잘 가다가 경제가 좋습니다 했을 때 꼬꾸라졌었던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꼬꾸라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등락을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아시아 증시에 여러분들 악재로 좀 많이 그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왜냐면 달러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게 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주식이 안 가는 거지? 시간이 왜 끌리는 거지? 이런 어떤 부분만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면 답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 독일은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그죠? 유럽은 지금 어저께 급등 나왔죠. 유럽은 신고가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로스탁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중국 상해 종합 밀리고 홍콩 항생 지수 밀리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고 니케이도 좀 빠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가 어떻게 좀 침체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좀 침체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다우는 신고가예요. 근데 유럽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면 전략 종목을 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상당히 좀 편하다. 자, 근데 이제 이 국채금리 흐름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는 내용인 건 분명해요. 재미없는 내용인 건 분명하지만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만기 그 채권 미국 채권을 매수를 하면 금리를 얼마 주냐면 1.6% 줘요. 1.6% 10년짜리가 1년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 최근에 요 자리 봐봐요. 3월 4일, 5일, 6일, 그다음에 이제 7일, 9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여기가 지금 1.6%가 넘어가는 자리예요. 1.6%가 왜 중요하냐면 S&P 500 지수 S&P 500 지수의 여러분들 1년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 1.58%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빌려서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 당연히 돈 갚는 게 낫죠.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S&P 500에 1년 동안 넣어두면 1.58% 배당 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료금리면은 그냥 놔둬도 주식 안 해도 배당이라도 타먹으면 이득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를 어떻게 초과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뭔가 되게 어떤 수치에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치에 맞아 떨어진다라기보다 심리가 불안하고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건 많이 빠지고 많이 안 오른 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뒤죽박죽.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흙탕물에 여러분들 휘 저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진흙탕물 휘 저은 게 이제 진흙이 이제 가라앉고 모래들이 가라앉으면 또 맑은 물이 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밀리죠. 서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많이 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좋아했던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제 주도주가 변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그래서 심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 투심이 좀 천차만별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건 국채 때문에 밀렸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좀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좀 빠지죠. 국채 수익률이 좀 밀려요. 이번 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부양책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 발행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조짜리 채권을 발행해. 그러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액수가 얼마? 1조란 얘기예요. 1조란 얘기예요. 1조를 뭘로? 자금을 채권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야, 이 채권 니네들이 사면 내가 뭐 이자 줄게. 이게 여러분들 채권이고, 그 대상이 정부면 국채고 기업이면 1번 기업 채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양책이 1조 9천억 달러? 엄청나게 지금 많은 자금을 부양책을 쓴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근데 그 돈 조달을 어디서 하냐? 채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조가 지금 목표치였는데 만약에 9천억밖에 여러분들 지금 조달이 안 됐어요. 그럼 1,000억만큼 어떻게 모질라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입찰이 있어요. 입찰.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30년물이고 수요일이 중요한데 10년물. 이게 지금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돈이 많이 못 모였어.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얘네들은 채권 발행하고 누가 사줘? 정부에서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윤전기 돌리면서 연준에서 사주고 정부에서 채권 발행하고 연준에서 사주고 이런 구조로 가고, 다른 국가들은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채권 많이 갖고 있지.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채권이 조금 오늘은 안정이 좀 됐는데, 안정이 됐는데 언제? 이번 주가 거의 피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부양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부양책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하원이. 미국은 상하원 있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원 표결은 언제?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게 요 부분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는 건 좋은 거.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남아 있지만, 그 불안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미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밀렸다. 어디? 나스닥이.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매수가 쉽지 않죠. 지금 같은 장세는 현금을 갖고 계셔도 매수가 쉽지 않아요. 왜? 더 빠질 것 같거든. 분위기상. 그죠? 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왜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경제가 좋아져도 그러면은 나쁜 거네? 그럼 경제가 좋아져도 빠지고 안 좋아져도 빠지면 지금 내가 주식을 살 필요 없네? 이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뭐야? 그 겁나거든.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겁나거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항상 이제 겁날 때 매수하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코스닥이 3% 가까이 밀리다가 지금 낙폭을 확실히 많이 좀 줄였다가 조금 지금 더 밀린 다음에 이제 끝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디 갔어? 잠깐만.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아까 장중에 어디까지 900까지 올랐어. 900까지. 그죠? 900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3% 정도 밀리다가 낙폭을 회복했어. 그럼 아침에 이거 무서워서 판 개인들은 심리가 어떻겠어요? 팔고 나니까 막 올라가면 따라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올라가는 거 보자냐 속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타이밍 여러분들 못 맞추게 되면 개인들이 매매를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은 제가 아까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나스닥은 어디 고점에서 한 12% 밀린 거예요. 13% 정도 빠졌네. 12, 13 정도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표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요.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이때보다도 지금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3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RSI 기준에서 30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달랑말랑이죠. 거의 달랑말랑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빠지면 올라갔다 밀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하락 추세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 보였다가 이제 빠지는. 근데 이제 이 반등의 사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크면은 하락 추세는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절반도 회복을 못 해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 기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럼 기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어디 13,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13,000까지 터치를 하면은 중립, 약하진 않다. 뭐가? 회복이.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그래도 힘이 좀 좋다. 근데 그것도 반등이 안 나온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 이번 주 지나서 어떻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축 반등이 나올 때 뭐 하자? 그 반등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스닥이 밀려서 기축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 알겠어. 근데 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지나요? 뭐보다? 다우보다. 다우는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왜 이렇게 밀리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서요. 많이 올라오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렇죠. 싼 거를 매수한단 말이에요. 비싸질 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진짜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메리트가 사라지면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사라진다면 지금 유럽 증시도 신고가를 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다우도 신고가를 내면 안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상대적인 매력도가 다른 거예요. 사실 다우는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빠진다. 그럼 나스닥은 비싸니까 난 다우를 살게. 뭐 돈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주식의 매력이 떨어졌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식의 매력이 떨어졌다면 둘 다 밀려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 보면은 옛날에 이랬으니까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언론 보고 주식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항상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쁠 때는 매수하지 말라 그러고. 왜? 책임지긴 싫어하거든. 걔네들은 항상.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개인들은 경험이 없고 참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너무 맹신해. 별로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조차 안 되면은 일단은 너무 믿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비싸다 싸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상대 비교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게 봐봐요. 5년이죠. 5년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다우는 100% 올랐어요. 나스닥은 지금 얼마 올랐어요, 여러분들? 45% 올랐어요. 그럼 같은 시간,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24% 올랐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큰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오면 올수록 역전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그러면 주가 상승률이 큰 데가 우리 한국이에요. 코스피고. 그 다음이 지금 나스닥이랑 다우랑 이제 만났죠.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예요? 1년 동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우가 지금 아직까지도 밑에 있어요. 다우 지수는 53%, 나스닥은 70%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면 세력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샀으니까 어떻게? 물량이 많을 거 아니야.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림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다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많이 오른 게 조금, 매물이 더 출회가 되고 많이 못 간 게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순환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오른 건 조정 나오고 많이 못 간 게 이제는 올라간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보시면 다우가 2%, 나스닥은 어떻게 돼 있어요? 9% 빠졌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3% 밀렸네. 코스닥은 7% 빠졌네. 그죠? 중국은 어떻게 해? 5% 밀렸네. 보시면 어떻게 해? 탑이 어떻게 해? 다우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니까 어떻게 다우가 많이 못 갔잖아. 그죠? 이게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IT나 뭐 전기차나 이런 거 다 같이 많이 사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레벨 차이예요. 레벨 차.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당연히 밀리는 거고 많이 못 간 건 어떻게?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아, 내가 포트를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많이 못 간 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데 금융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철강화학 조선,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소비 이런 거 있죠. 유통. 그죠? 뭐 편의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근데 경기 민감주 안에 뭐 기계, 철강, 조선, 화학 다 들어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동안에 걔네들이 많이 못 갔어. 많이 못 갔으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간 애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이 아주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야? 테슬라잖아, 테슬라. 전기차 팔아먹는데 요즘에 근데 이게 테슬라가 여러분들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뭐 경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보조금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조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1억이야. 똑같은 1억이야. 그러면 테슬라 차가 있고 포르쉐 차가 있어. 포르쉐 살래? 테슬라 살래? 뭐 살래요?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테슬라가 포르쉐보다 훨씬 더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율주행이 지금 3단계가 넘어가는 게 없어요. 자율주행이 0에서 5단계까지 있거든요. 4, 5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 근데 이제 5가 완전 자율주행이고 3단계까지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단계도 아니에요. 3단계가 허가된 제품이 아예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 1등은 여러분들 구글입니다. 웨이모라는데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차 1억 줘야 돼. 보조금이 없어. 그럼 똑같은 1억이야. 1억을 써야 돼. 그럼 테슬라 살래? 포르쉐 살래? 뭐 사실래요? 고민되죠. 근데 이게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경쟁자가 많아져. 벤츠 살래? BMW 살래? 아우디 살래? 포르쉐 살래? 뭐 벤틀리 살래? 뭐 사실 거예요? 테슬라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 차도 많이 안 팔리는데 예전에는 점유율이 50%였거든요. 근데 이 점유율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전기차가 끝났나요가 아니라 다른 애들로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밀리고 이거를 이제 밀리는 데에서 다른 것들이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전기차가 또 올라가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US 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것들 뭐 알코아라든지 신고가죠. GE 같은 경우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것들 많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JP 모건도 신고가고 골드만삭스도 신고가고 아무튼 지금 여기서 검색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오른 건 눌리고 어떻게 많이 못 간 것들은 호재 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기가 이제 어떻게 정상화 요 정도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를 깔고 나서 시장을 보시면 아 내가 뭘 사야겠구나 뭘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게 잡힐 거예요. 오케이? 얘기가 조금 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 매매할 때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런 것들 다 귀찮은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집중을 해야죠. 그죠? 그래도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게 이제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럼 포트도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건 내지 단타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조금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들, 최근에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괜찮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추세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돼? 박스권이잖아, 그죠? 여기 위에 사는 사람이 지금 고역인 거지. 오히려 이 종목을 나는 매집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나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결국에는 양봉 전환시켰죠. 자, 두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제가 해결을 좀 시켜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재료 소진이 안 된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거니까, 주도주가 여러분들 변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반도체 다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도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이오 비중이 크면 이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드라마, 엔터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뭐 가수 있을 거고,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웹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도 계속적으로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탄력이 있었는데 재료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여러분 상장 이슈는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냐하면 한번 요즘에 지금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금 뭐 작년 올해 초에 지금 전략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근데 막판에 지금 어떻게 시간에 풀렸어요, 그치?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어떻게 급락 나온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어차피 갈 종목은 나중에 가나 빨리 가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가면은 못 따라오게 만들어요, 개인들이. 근데 나중에 가면 아예 안 가는 척하다 한 방에 띄운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매매하신 분들 계실 건데, 유틸렉스에 대한 어떤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왜 이때부터 지금 전략 종목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밀리는데 완매수했는데 손실이야, 안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 보면 좋아 보이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기다가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린다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뚫리죠. 그러니까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 저희 쪽에서는 언제냐, 3월 5일날 매도된 걸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매수되신 분들도 뭐 다 이것도 매도 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트렌드 자체가 조금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지랄 맞는 거예요. 급등 나오면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급락.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내가 이걸 잘 모르면 급락을 얻어맞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다가 어디 꼬꾸라지잖아, 이거 지금. 2월 15일날 신고가 났어, 이거.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해?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반토막이 넘게 났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악재 나오면은 한 방에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페노시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다가 오늘 지금 블록딜 이슈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진폭이 여러분들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 현재 시장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변화는 없다. 뭐 주도주에 대한 어떤 변화는 없지만 지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거는 감사 보고서 발표한 거 위주로 건들자와,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은 건들지 말고 건든다 해도 비중을 좀 적게 간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신감 있다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급등주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지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박스권을 여러분들 진짜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있죠. 키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전략 종목으로 드리겠지만 급등할 때 요렇게 지금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잖아. 이거 박스잖아요. 그죠? 박스고 시장 빠질 때 지금 어떻게 밀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들어오고 최근에 기관 매수 들어오죠.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애들은 무조건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지? 근데 이게 시장이 빠졌지만 이 자리가 웬만하면 잘 안 깨지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럼 박스권 하단 지지했네.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좀 상한가다 가고 탄력적이었네. 거래량이 많이 없네. 이런 것들. 그럼 요거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관련주죠. 키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NC가 지금 지분 이수했다는데 이때 시간은 상한가 같잖아. 근데 이거 들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근데 이제 안 들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뭐, 야 NC도 지금 매수하는 이제 그런 주식이 키다리,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럼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툰은 성장 상업은 맞지만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올라갈 때 튀어오르겠죠. 요런 식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동바이텍이나 삼성전자나 지금 해성DS나 뭐 종목 많잖아요. SFA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그죠? 그 탄력 좋았던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이 빠지면 살 종목이 여러분들 너무 많지. 또 살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뭘 사야 되지라는 어떤 궁금증 아니면 갈등,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뭘 사야 되지, 뭘 사야 되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주도주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과거. 근데 주도주 중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강하다고 지금 강한 걸 사려고 하시는데 똑같이 과거 주도주인데 지금 좀 많이 밀렸어.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내지는 2차 전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단기 낙폭과대. 그거 매수하고 현재 시장에서 안 밀리는 거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시게 되면 포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지금 이게 언제냐면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자, 기아차 81,500원 이하 매수하겠습니다. 비중 얼마? 5에서 10% 사세요. 3월 5일 날. 3월 5일이 언제지? 여기 있네. 종가가 81,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요때 샀어요, 요때. 근데 지금 기아차 이때 샀잖아요. 81,500원 이하에 매수했거든. 어제 올랐지, 오늘 올랐지. 시장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 뭐가 잘 돼서, 분석이 잘 돼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왜? 미국에는 전기차는 밀리지만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것들 잘 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스타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 제일 좋았던 자동차가 뭔데요, 여러분들? 기아차잖아. 그럼 애플이랑 지금 조인트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제가 그때도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훼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훼손 없으니까 뭐 하자? 매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다고 매수가. 그럼 남들은 이제 우리는 9만 원 터치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안전해 보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해서는 여러분들 돈 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빠른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선정 같은 경우도 지금 뭐야? 사실상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물론 너무 폭락을 해갖고 좋은 주식도 같이 밀려버리는 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기존 주도주였는데 많이 밀린 거, 이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 섹터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경기 민감주인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차트는 여러분들 이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스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박스권. 왜 박스권을 그려야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어떻게 박스권, 그죠? 이런 게 차트가 이쁜 거예요.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기존 추세 매매 일부 하고 단타 일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가 올라갔다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저점 잡아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도 있지만 이렇게 해갖고 횡보 보이는 차트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좀 잘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개인들이 매매하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박스 매매가 훨씬 더 쉬워요. 박스가 쉽다고.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잖아, 그죠? 지긋지긋한 박스예요. 근데 얘 지금 실적 나왔지만 실적 굉장히 지금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만 돌파되면 어디 3,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거죠. 그림 자체가. 뭔데? 돼지고기 관련주. 급등은 여러분도 어디서 나온다고? 일단은 제가 다른 거 말고는 박스권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업종 선택하고 박스인지 아닌지 보고 맞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여러분들 자신감이 조금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 왜? 진폭이 크니까.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박스라고 볼 수 있나요? 맞지? 그죠? 왜? 정고점이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번 뚫으면 어떻게 레벨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보실 때는 들어가서 물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불안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의 강도로 보면 이런 게 센 거거든. 왜? 눌리다가 바닥 시그널. 그러니까 바닥 잡고 돌리잖아. 이런 차트가. 근데 이제 8,000원에서 13,000원, 야 50% 이상 올랐는데 이거 사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차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차트가 여러분들 지금 강하긴 하죠. 근데 이제 요렇게 요거를 이제 잡아서 무조건 매매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많이 오미조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페노션도 옛날에 제가 많이 잡아드렸잖아. HMM 같은 경우도 그죠? 이거 박스 그지? 매매할 때마다 수익 나는 게 해운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좀 보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요렇게 좀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해 가시면 여러분들도 급등주는 충분히 지금 잘 고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폭락 상황에서 박스를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그 종목이 어떻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요 정도까지 좀 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